주택. 그 다음 특히 건설업자의 각종 미분양주택. 하여튼 이 말만 나오면 종부세 제외다. 법률이 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 포인트. 요 말이 탁 나오면 제외지. 사원용 주택, 미분양, 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그 다음 문화재 주택. 또 우리 어린이집 주택이 있지. 고유학집 다 있잖아. 빠지는 거. 그 다음 이제 노인복지주택. 자, 요래 알아. 앞에 좀 따가지고. 임기사. 무슨 사? 임기사. 미문간호. 요래. 미문언호. 이렇게.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대부분 5년 이상 영업을 해야 된다. 몇 년 이상? 5년 이상 영업을 한 걸 말해. 그래서 임기사, 미문, 언호 이렇게 해요. 노어 해도 되고 외우는 건 자기 입맛대로 외우는데 요 정도만 외우면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없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별장. 별장은 아까 고유를 쓰니까 재산세만 있다 했지? 그렇죠? 이런 거는 종부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에 제외되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자, 임야, 농지, 그제? 그 다음 공장용지, 또 우리가 목장, 뭐 이런 출신들은 다 무슨 가세고? 분리가세제. 이런 거는 분리가세 토지는 종부세가 없다는 거. 토지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 가세 대상을 여러분은 구분하고. 납세 의무자는 아까 종후, 주룩, 별파리 금액을 초과할 때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되고, 납세 의무자는 뭐라? 납세 의무자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법인은 특히 모회사 개념이 아니고 자회사 각각 법인별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는 전부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전부 그 소재지가 원칙이겠지만은 국세는 법인은 소재, 기업 소재지지만은 개인은 전부 주소지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1번에 보면 단독 1세대 1세대는 여러분이 설명했죠. 나를 중심해서 소득세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중심해서 형제 자매가 이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있죠. 그 다음 자녀가 있죠. 그죠? 그 요래 보면 뭐라 했노? 직계죠. 그죠? 나를 중심해서 부모하고 함께 이래 두루루 같이 살면 이거는 몇 세대? 1세대다. 부모 없이 형제가 같이 살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같은 집에 살면 다 이거는 1세대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요 관계는 무슨 관계다? 직계 관계. 위로는 존속, 밑으로는 비속. 맞죠? 자, 그래서 1세대 단독명의입니까? 공동명의입니까? 단독명의라는 걸 주의해야 되고, 공시가격 합산가액이 6억 공제, 기초공제 3억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총 9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단 개정안은 지금 12억까지 올려주자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서 보면 2주택자,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라는 거는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당연히 주택 재산세가 있어야 종부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한테 준단 말이가, 외국인한테 준단 말이가, 우리 국민한테 주는 혜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다가구는 무조건 1주택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구획돼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면 각각의 집안체를 써봐서 임대주택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면 주택의 가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다 시가 비율이 얼마? 80%를 무조건 80%입니다. 여기는 주택이든 토지든 여기는 무조건 80%고요. 현재 개정될 사항은 이 80%를 삭제하자 이렇게 지금 개정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을 잘 보세요. 5번 요 지문은 요번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읽어봐야 이해가 안 가니까 옆에다 조그마한 그림을 하나 그려. 자, 요게 예쁜 집이제. 자, 또 하나 더 짓자, 집을. 자, 요런 집이 있어. 요게 여러분이, 요거는 전부 갑 소유라. 요 집은 갑의 것이고, 자, 요 건물은 을 소유라. 땅은 누구 소유라? 갑 소유라. 그러면 갑은 이 경우에 1세대 2주택자로 봐야 되나 1세대 1주택자로 봐야 되나 이 말이지. 그러면 갑은 이미 한 집을 하나 가 있지? 가 있는데 집을 가 있는 거 땅은 갖고 있어. 집 땅. 집 부수 토지. 집이 아니잖아. 땅만 가 있지. 요런 경우를 말해 5번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1세대로 본다 안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1세대 1주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러니까 집 한 채 갖고 있고 집터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집은 짓기 아니지. 여기 전부 각 같으면 2주택자지만은 건물은 짓기 아니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이걸 시험치로 가면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이래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1주택으로 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종부세 가표를 보면 공시가에서 기초공제 3억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또 빼주는 금액이 표준 공제가 얼마냐 하니까 6억이라. 그래서 총 9억을 빼죠. 이 뺀 금액에서. 그러면 그 계산을 한번 해봐. 공시가격 10억 적어놓고 그럼 9억을 빼면 얼마고? 1억 아이가? 1억에다 80% 곱해봐. 가표가 8천만 원 나오지. 그 8천만 원에 세금 매긴다고 이제. 자, 그리고 그 가표 8천만 원에다가 초과 누진세율 0.5에서 2%까지 누진세율을 쓰고 여기서 산출세가 나와. 산출세에다가 자, 그러면 봐이 9억까지는 그러면 재산세는 있는 거라. 그러면 1억 부분에도 사실은 지금 남은 금액 10억에서 9억 뺐으면 1억 남았다 아이가. 종부세 파트에도 그 속에는 재산세 분이 있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1억에 대해서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부세도 부과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거라. 그래서 이 금액의 1억 부분에 계산한 우리 금액에서 바로 그 1억 부분에 포함된 주택재산세는 계산해갖고 빼주는 거예요. 종부세가 만일에 100만 나왔잖아. 그럼 이 1억 부분에 100만 원에서 1억 부분에 재산세를 구해갖고 한 20만 나왔다 가정하자. 그러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줘야 돼. 그러면 이 금액이 여러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세액공제나 연령별 세액공제. 아까 만 60세 이상이면 10%, 70세 이상이면 얼마? 30%.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5년 이상 하면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전부 40%죠. 10년 이상이니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와. 이 납부세액도 작년도 세금 총세액의 50%를 150%를 넘기지 마라. 그래서 이 세부담세액은 여러분이 총세액의 150%다. 150%. 그럼 총세액이 무슨 말이냐니까 종합부동산세액 총세액이 아니고 재산세와 종부세, 작년도에 종부세와 재산세 전체 합산세액의 150% 넘기지 마라 이 말이지. 종합부동산세 150%가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작년도 재산세, 종부세 합산 금액 총 세액에서 150%를 이번 년도 150% 세금이 나오거든. 150% 넘게 나오면 150%까지 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거나 2주택 이상자에게는 3억 기초공제를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6억만 빼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종부세 세율은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까지 바로 우리가 0.5에서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가세 표준이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그 개정안으로는 또 세율이 이렇게 바뀝니다. 3%까지 올라가죠. 2%에서 3%. 결국 세금은 국민 부담으로 자꾸 증가를 시키는 거죠. 요거 알고 있으세요. 요거 좀 참고로 하는 거 요건 아직 망치를 안 뜯을 뿐입니다. 네, 아마 요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이 바뀔 게입니다. 종부세가. 그래서 혹시 그 도중에 바뀌면 또 우리가 개정 바뀌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늦추고 늦춰가지고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 지금 공부를 해주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항을 잘 보세요. 주택분 가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자 위에 공식에서 보다시피 어쨌습니까? 공제했습니까? 대했습니까? 공제 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만일에 10억에서 9억을 빼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지? 1억이 남았잖아. 여기는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재산세는 따로 계산해가지고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먹는 거라. 왜냐하면 그 금액에는 종부세도 때리고 재산세를 때리면 세금을 갖다 중복으로 때리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되거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종부세에 포함된 재산세는 늘 공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내가 해놨고 특히 이거는 충족을 다 하면 중복공제가 된다. 중복공제가 안 된다. 중복공제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아까 설명했던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혼인에 의해서 지금 구성하면 5년간 각각 세대로 본다 했죠. 이거는 양도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5년간에 5년 안에 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고 했죠. 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집 한 채, 신부도 집 한 채, 합치는 바람에 졸지에 1세대 2주택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걸 팔더라도 여러분이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걸 팔면 유리하겠죠. 신랑 집이 양도 차익이 많이 나면 신랑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거 갖고 있다 팔으면 또 비과세 받죠. 그래서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고 만일에 5년 안에 집을 두 채 다 팔아도 각각의 세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5년간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집 두 개. 하나로. 각각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보면 근데 이제 6년 차에 가면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죠. 6년 차에 가서 집 한 채를 팔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집 한 채, 신부가 집 한 채가 있을 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5년 안에 하나를 팔아라. 두 개 다 팔아도 비과세를 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 당해연도가 아닌 이상 한 해 연도에 같이 팔면 안 되고 연도를 달리해서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되겠고 넘어가요. 자, 그래서 또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혼인에 의해서도 있지만은 동거복량이 있죠. 자, 동거복량 이것도 여러분 양도세도 5년이었고 지금 종부세도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은 혼인과 같이 각각 세대로 봐서 각각 여러분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양도세도 10년으로 바뀌었지만 종부세도 기간이 10년간 바꿔놨습니다. 이 효자한테는 이런 혜택을 줘야죠. 부모를 모시니까 혜택을 주자 이래가지고 10년간 네 팔고 싶을 때 팔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10년간은 사실은 종부세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간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거는 2주택자가 아니죠. 각각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아까처럼 그렇게 팔면은 다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세대 혜택을 1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납세지는 여러분 그 주소지 원칙으로 보죠. 그리고 법인은 소재지입니다. 회사 소재지라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총론에도 말했듯이 원칙적으로는 부가징수인데 예외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가징수와 신고납부가 충돌할 때는 여러분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신고납부가 우선 적용되지 그 대신에 부가징수는 없는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괄적 개념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원칙은 부가징수 그랬죠. 관할 세무서장, 관할이 어딘데? 주소지 관할이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세금 납기를 설명하죠. 납부 기간을 설명합니다. 만약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이가 가산세가 가산금입니다. 왜냐? 이거는 재산세와 같이 고지세에서 징수가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 재산세도 우리가 고지서 발급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하라 그랬죠.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서는 납기 개시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미리 해라 이런 뜻이죠. 신고납부 보세요. 종부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가표와 세액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 결정은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그러니까 봐라, 이 말이라. 세무서장이 세금을 얼마 때리냐니까 100만 원 때리는데 여러분이 신고를 해서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8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어느 게 우선이냐 이거야. 서장이 정확하게 계산했겠냐, 소유자가 정확하게 계산했겠냐. 서장은 등기부 보면 판단했고 소유자는 그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날아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신고자의 세금을 더 우선시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정한 거는 고마 없는 거로 해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서장이 정한 거하고 납세 의무자가 정한 거하고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 적용되느냐? 납세 의무자 계산이 우선 적용되고 세무서장은 없는 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류나 탄류가 발생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서장은 당연히 고칠 수가 있죠. 경정이라는 것은 세금을 수정 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세부담 상한제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의 150% 초과할 수 없다 했습니까? 총세액의 150% 초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총세액에 초과할 수 없다 했죠. 그 총세액 줄 거 없고 전년도 재산세 플러스 전년도 종부세입니다. 그걸 합쳐서 총세액이라고 해요. 밑에 그거 해놨네. 자, 분할 납부는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은 그 일부를 1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네, 분납 방법도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종부세, 부가세는 재산세는 재교, 지방교육세 20%를 부과했죠. 자, 그 다음 종부세는 부농에서 해왔습니다. 조세 총칙에서 부농. 네, 그래서 그 부가세로 붙는 게 농특세 20%가 붙는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토지 종합부동산세 구분가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토지 구분은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지 분리가세 대상 들어가면 틀립니다. 재산세는 분리가 들어가지만은 분리가세는 종부세가 없기 때문에 구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토지의 구분 범위입니다. 범위. 종별분이냐, 종별이냐, 범위죠. 그래서 범위는 서로 다르다. 분리가 구분되는 것은 재산세지만은 분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종부세라는 걸 알아야죠. 자, 그래서 그 여러분이 내나 앞에서 배웠던 재산세 규정에 따라서 종부세가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주택은 보세요. 재산세, 종부세 다 과세 대상인데 별장이나 임기사,
미문, 노 한 거는 재산세는 발생할 수 있으나 종부세는 X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별도는 다 종부세, 재산세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맞죠? 그러나 분리는 재산세만 있을 뿐이고 종부세가 없죠. 이 박스도 내가 최초로 이걸 만든 건데 이걸 다른 출판사에서 막 째갖고 갖다 붙이는 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출제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요 과세 대상만 하나도 뭐 거의 가서 맞춰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면은 종부세 비과세 및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가 되고, 재산세가 면제되면 종부세도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면 종부세도 경감된다. 그러니까 비과세 면제 경감은 전부 어디에 따른다? 재산세 규정에 따른다라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외울 게 없죠. 그러니까 재산세 없으면 종부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비과세 대상 있는 거는 종부세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건축물에는 항상 재산세만 존속하지 건축물이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 아무리 많아도 종부세는 없습니다. 분리과세도 가격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세만 있지 종부세만 없습니다. 별장 가격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세만 있지 종부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가표 계산 구조를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보시면은 그 도표만 보아서 한번 읽어보면 되죠. 자, 주택은 6억을 빼는 게 원칙이지만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9억까지 빼서 우리가 80% 곱하면 가표가 계산된다. 맞지? 그 다음에 종합은 5억을 공제합니다. 별도는 80억을 공제하죠. 그래서 아까 종호가 주룩비의 별파리가 됐다. 이게 아주 세 가지를 외웁니다. 납세 의무자 자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죠. 이게 초과돼야 납세 의무자가 되니까. 또 가표 계산할 때 빼먹을 수 있는 금액이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주택은 6억. 가표 계산할 때 또 세 가지 써물 수가 있죠. 납세 의무자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호, 주룩, 별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시가 비율은 여러분이 80%가 원칙입니다. 주택, 토지 구분 없이 표준 비율이 80%고 이것도 최소 60%에서 최고 1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정이 되면 100%까지 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세금이 엄청 올라가겠죠? 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히 이중과세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제해놨죠. 그러니까 항상 5억 초과분이나 80억 초과분의 토지에도 반드시 그거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재산세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종부세를 때리면 그 속에 있는 재산세는 공제를 받는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주택도 주택분 재산세를 공제하고 토지도 토지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것.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나머지 비교니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보세요. 문제 2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 그 2번을 한번 보시죠. 봤습니까?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보세요. 이 지문을 요번에 단단히 해가 가야 됩니다. 이 문제. 자, 1주택. 자,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것은 제외고 다른 부수 토지를 함께, 그러니까 집 한 채 갖고 일반 집을 하나 갖고 있고 주택 부수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현재 이 사람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집이 아니죠. 땅만 가 있지. 이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이거는 잘 봐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해야 맞지 2주택자로 본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땅을 가 있는데 집은 안 가 있잖아. 됐습니까? 자, 과세 기준을 현재 만 70세 이상 줄 거고 벌써 연령별 세액공제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70세 이상은 30%를 공제받죠. 자, 단독 소유입니다. 반드시 단독 소유지 공동 소유는 안 되죠. 부부지간 공동 소유는 적용 못 받습니다. 자, 단독 소유의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는, 자, 벌써 연령도 돼서 연령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또 보유기간이 길어가지고 보유기간
세액공제도 받죠. 10년 이상이면 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령별 최고 30%, 보유기간 세액공제 최고 40%, 합산해서 중복공제 70%까지 받을 수 있다. 아까 내가 계산한 방법 그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100만 넘어 아까 70% 받으면 30만 내들 아닙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 공시가격 8억 원. 동그라미 치세요. 단독 소유죠. 그죠? 자, 그럼 이 양반은 벌써 하나의 집에 대해서 9억이 넘어야 과세가 되는 거죠. 9억 미만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종부세 X입니다. 또 임대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총 얼마라? 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 문화재주택은 주택 수에 안 들어온다 했잖아요. 8억 갖고만 판단하면 돼요. 나머지는 잔소리고. 그러면 9억을 넘어가야 과세가 되는데 9억 미만이 되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해야 맞죠. 그 다음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이 전년도 총세액의 150%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액은 없는 거로 본다. 세부담 상한제. 맞죠? 넘기지 마라 했으니까 넘어가면 없는 거로 봐요. 내년에 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개념을 봤을 때 이 포인트는 1번에서 5번까지 다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요소 요번에 반드시 나오니까 요 지문 5가지는 꼭 기억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면 과세 대상을 찾아라 말입니까?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말입니까? 과세 대상인 걸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중 종부세 부과될 수 있는 주택으로 오른 거니까 과세 대상을 찾아라 이 말 아이가? 그리고 법적 조건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거는 신고가 다 돼야죠. 신고가 안 되면 안 돼요. 신고됐다고 보고 우리가 다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을 보지 말고 주택 종류를 찾아봐야 돼. 아까 인기사, 미문, 은호 해놓은 거 있지? 그거 잡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돈 보지 말고. 돈은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미분양주택 이거 종부세 X죠. 재산세만 있지 종부세 X입니다. 맞죠? 자,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이게 지금 과세 대상은 맞죠? 네, 물건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 가면은 종업원에 종업원 가면 이게 사원용 주택 아이가? 종업원이나 사원이나 뭐 같은 소리 아니냐? 그래서 이거 X지. 그 다음 인천 시내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이게 일반주택이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지. 부산시의 일반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라 공동주택 하니까 자꾸 공유주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 아파트다, 아파트. 자, 이거 과세 대상이지. 자, 그럼 과세 대상으로 맞는 거는 몇 번이요? 니은, 리얼, 미용. 1번 맞지? 나머지는 봐라. 뭐라고 해놨노? 종부세가 있다 없다? 종부세가 없다. 재산세는 있습니다. 재산세는 감면제도지만은 과세 대상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이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종류를 찾아야 돼. 돈을 보면 안 됩니다. 이때는. 종류 찾을 때는 이름만 보고 찍어야 돼요. 자, 나대지 종합이제 과세 대상이제. 자, 농지는 농지, 가수원도 농지아이가 경작하지 않으면 종합이제. 그러니까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공장, 공업지역 내 공장. 와, 이거는 수출 공장. 낮춰준다 했다. 0.2% 분리과세지.
맞죠? 차고용 토지 기준 면적 내 시설했죠? 별도 합산 아닙니까? 그 다음 터미널 분리과세죠? 0.2% 분리과세. 분리과세 빼고는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니은, 리얼 답이 있나? 답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 7, 8년간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세 공부를 잘해야 정부시는 그냥 잡는 거죠. 그냥 뭐 토지 나오면 그냥 종합과 별도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뭐 피곤한 사람 가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